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기자들도 백악관에서 브리핑받은 내용과 인상을 보도합니다. 크게 주목받는 매체 악시오스의 정치부 기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여러 면에서 동맹국의 모델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과는 다른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회담의 초점은 북한이 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공동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NPR 방송은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강조하는 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좋은 사진 정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LA타임스도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초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한다는 답변을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까지 포함시킨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관계자들은 이제 우리 생애에 북한과 전쟁한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형에 처할 것이라면서 신병 요구를 하자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행됩니다. 어젯밤에 완성된 시행령에는 심사관의 일부 재량권도 포함시켰습니다. 알칸소 주정부 청사에 세워졌던 10계명 화감비는 하루가 못돼 한 남자가 자동차로 부숴버렸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전에도 다른 주에서 10계명 상징물을 부순 적이 있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협회 회원 멤버의 한인 배우 좌안조를 포함한 유색 인종들이 추가됐습니다. LA타임스는 오늘도 일면에 대한항공 회장 소유의 윌셔 그랜드 호텔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토요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레저용 마리화나가 판매됩니다. 레저용 마리화나를 사는 사람의 63%는 관광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에서 칵테일 앤 디너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미국 기자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제 어제 브리핑 나온 것을 보고 보도하는 거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강의 결론이 이변이 없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림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아침인데요. 먼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참고를 하는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론 매체에서 오래 경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그리스 신화 강혜신 악시오스를 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의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을 했었던 정치부 기자 조나단 스완이라는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 오늘 아주 유난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많은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한 보도는 백악관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도 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백악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좀 다정하다고 할까요? 프렌들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를 할 것이다. 물론 솔직한 대화라는 것에는 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자동차 부분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국 수출에 장벽이 있다고. 반면에 농산물 같은 곳은 농부들은 한국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고위 관계자들이 하더라라는 게 이 악시오스 정치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대통령 과거의 주장과 다른 말이라는 건데
여러 면에서 이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모델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한국은 GDP의 2.7%를 국방에 지출하는데 이 비용 분담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동맹국 사이에 논의될 이슈이긴 하지만 이 한국이 그 비용 분담을 안 하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 직전에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이 그 현실적으로 이제 미군이 그 한국에 주둔하는데 막대한 양의 돈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새로운 그 군기지 만드는데 그 비용의 92%를 한국이 분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드 분담금 같은 것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습을 했었어야지 됐고 재협상 전에는 미국이 분담한다 뭐 이런 것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는 뭐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그렇게 분명한 발표를 보지는 못했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이 리뷰를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리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사드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의견 교환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 대통령은 정치, 지정학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북한이 빅 이슈가 될 것이고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단기간에는 두 사람 사이의 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전문가 말을 실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그 뉴욕에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정치 위기 자문 회사죠. 그 회사의 아시아 디렉터 에반 그 메데이로스 씨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플러스 뭐 안정에 단기간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경제 관계에서 근본적인 그 차이라든가 논쟁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만 첫 번째 미팅이니까 문제 같은 것은 표면 아래 묻어둘 것이다 하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에는 그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그 아시아 디렉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 사드에 여러 가지 환경 검토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을 역시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중요한 그 한국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을 때도 언급을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외교정책 그 자문인 연세대학교 그 최종훈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사드보다 FTA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드보다 FTA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 정치인이며 영어는 하지 못하고 아마 미국 방문은 처음인 것 같다. 처음 맞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해외 방문에 같이 그 동행하지는 않았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아베 신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의 총리는 아주 그 노련한 정치인인데 랜드 코퍼레이션의 그 정치학자 마이클 그 자르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렇게 노련한 정치인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치자문 그 최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두 나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칵테일 디너와 내일 있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르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당연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다. 그래도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 관계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수십 년간의 동맹이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국가 대 국가의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아무런 설명 없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말하기를 어떤 시점이 되면은 트럼프, 아베 신조, 문재인 세 나라 그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미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 미팅이 이슈가 무엇이겠어요? 북한. 그래서 제목에도 북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NPR 방송은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한 장관이잖아요. 그때는 그 외무장관도 상원에서 인준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2월 달이었는데 우리 동맹은 정말 그 철통같이 강하다라고요. 그 아이언 그 크레드라는 표현을 썼고 한 달 뒤 3월 달에 렉스 틸러슨 외무장관이 한국에 가서도 역시 그 아이언 크레드라는 철같이 정말 강한 동맹을 얘기했으며 4월 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똑같이 강한 동맹, 그 아이언크레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강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관계가 강하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게 누구냐면 그 데이빗 강요 USC 그 한국학 연구구 소장이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내각이 완성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 내각은 완성이 됐지만 그밖에 뭐 지금 한국 주한 미국 대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국무부의 아시아 담당자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번 회담이 완전히 그 두 나라 전부 준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글쎄요, 한국에서는 뭐 북한 이슈나 이런 것은 그 준비가 된 것처럼 그 보이는데요. 어쨌든 북한 이슈 등에 있어서 차이 많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미팅은 굉장히 그 인상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엊그제 어떤 언론에서 지적을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나 그 파이필드 그 일본 그 지국장이 지적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 미팅에서 좋은 사진 나오고 서로 아플 수 있는 거 깊이 찌르지 않고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측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NPR 방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그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10번째 이런 그 핵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는 것까지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역시 이제 이쪽에서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NPR 방송의 보도도 로스앤젤레스 쪽의 그 기자였고요. 해서 똑같은 사람 말, 그 USC의 데이빗 강 교수의 말도 지적을 했는데 패밀리 디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그 방문이 스테이트 비짓, 그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있을 그 칵테일 디너 그 미팅은 패밀리 디너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무부의 그 다이닝 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번 그 회담에서는 신뢰를 만들기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다. 정책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빗 강 교수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맹에 쉽게 금이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계속 이제 그 아이언크레드 얘기를 미국에서도 하고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도 한 얘기잖아요. 비즈니스 리더들을 그 많이 그 동행을 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선물도 주는 거죠.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이 특히 이제 뭐 여러 그 비즈니스 리더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리더들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삼성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죠. 3억 8천만 달러 정도 그곳에 이제 공항장을 짓겠다 하는 내용을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너무 좋아한대요. 올해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를 그 외국 투자를 받게 돼서 나머지 그 6억 달러는 BMW에서 또 그쪽에 뭔가 공장을 짓는가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많이 왔고 이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것 같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정과 신뢰를 쌓기인 거죠. 그 밖에 이제 한미 그 FTA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 프라이빗하게 한다. 공동 성명은 당연히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어제 이제 그 백악관 브리핑을 받았을 텐데요. 공동 성명 발표는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한국 언론에서는 며칠 전부터 받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크게 확실하게 이번 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은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초대를 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데요. Great 하면서 I'll be there. 이렇게 이 정도의 답변이 이번 회담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가장 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관해서 하필 이제 이 시점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를 한 내용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뭐 사형에 처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요.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군사 대응 옵션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지 된다고 그 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을 하면서 미국과 미국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파워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이 극박하다. 하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The threat is much more immediate now. And so it's clear that we can't repeat the same approach, failed approach of the past. The president has directed us to not do that and to prepare a range of options, including a military option, which nobody wants to take. 네, 이 밀리터리 옵션을 군사적인 옵션을 누구든 택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택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 실패했었던 그런 옵션을 되풀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사 옵션까지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가 있잖아요. CNN의 바브라 월터스 출입 기자는 왜 이런 옵션까지 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게다대고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숨기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발사 전에도 그렇고 뭔가를 만드는 그 움직임조차도 알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telligence is indicating that the North Koreans a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of course, in their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but also, hiding their activities better, their launch activities, their preparation activities, making it much more difficult for the U.S. to... 네, 그리고 나서 군사적인 그런 결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국으로서도 예민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것도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A military option, and again, what you're talking about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could potentially act on very quickly if they saw a real step forward in North Korea's program. But I think it needs to always be said. 굉장히 빨리, very quickly라고 만약에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미국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했지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 군사적인 옵션을 쓰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북한 핵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넘버원 이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팍스뉴스의 보도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북한과 전쟁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면은 팍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로
라는 얘기죠.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 지금 이런 표현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북한에 미국에선 도발로 보는 것이죠. 그 활동이 더 빨리 많아지기 때문에 북한 방문을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아마 다음 달이라고 해봐야 내일 모레입니다. 실무 준비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고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실무 준비라는 것은 일단 하원의 그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법안 이름은 아마 그 오토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대학생이 결국은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갇혀 있고 재판받고 수감됐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졌기 때문이죠.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북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저는 뉴욕타임스가 왜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꼭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CBS,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죠.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한 미국의 그 중요한 언론을 선택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사형에 처할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전에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비참한 개죽음을 당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015년 그때에 김정은 현 그 국방위원장을 암살한다는 그런 그 음모를 꾸몄다는 자동차나 열차 사고로 이제 통해서 위장을 해서 이런 그것 그런데 이제 포기를 했다는 얘기죠. 왜 포기를 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이 국가정보원장뿐만이 아니라 전 과거입니다. former 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북한의 그 여러 그 관계 기구들이 합동으로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26일에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 다시 이제 이런 내용을 소스 뉴스원은 밝히지 않고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도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회담 같은 것이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그 정권을 전복시키는 그 국정원의 안을 승인을 했다는 거죠. 국가정보원 은 계속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전 그 이병호 그 정보원장만을 사형에 처한다 하더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신병을 인도해라라는 게 지금 북한의 요구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1968년도에 뭐 그 무장 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고 1983년도에 버마에서 폭발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은 그 탈출을 했었고요. 뭐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었던 것은 북한인데 아무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이 시점이잖아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별로 얘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 오토 원비어가 숨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광이다, 미치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나치즘이다라고 뭐 히틀러의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북한이 내놓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오늘 저녁 한창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국무부의 다이닝 룸에서 패밀리 디너를 먹고 있을 때가 되겠네요. 시점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5시, 동부 시간으로 8시니까 여행 금지 행정 명령이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0월 달에 연방 대법원이 다시 심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시행되는 거죠. 그때까지면 뭐 이미 기한은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6개국에서 오는 사람들 어디죠? 이라크는 뺐고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한 나라가 예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초청을 받은 거. 가족이 할머니, 손주, 뭐 삼촌, 이모, 조카는 안 되고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사위 며느리도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또 사위 며느리는 우리 자녀의 또 그 직계 가족이 되니까 이런 것이고 이미 비자를 전에 받았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량권은 줬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입양을 해서 입양아라든가 신생아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경우는 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잠시 전해드렸었던 그 알칸소 주정부 청사 뜰 앞에 세워진 6피트 높이의 화강암 10계명 비요.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남자가 자동차로 무게가 6,000파운드나 된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산산조각이라고 표현은 못 드리겠지만 일부는 산산조각이 났고 뭐 하염없이 무너져 있던데요. 한 남자가 자동차로 돌진해서 그것도 또 페이스북으로 다 그 라이브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부수기 전에 말하는 것 보니까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리덤이라는 게 종교에 관한 그 프리덤이 될 수도 있겠고요. 32살입니다. 이름이 마이클 테이트 리드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전에 오클라호마에도 비슷한 이런 그 10계명 상징물이 정부 청사에 세워졌었을 때 2014년도에 그때도 똑같이 자동차로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남자 정신감정해야지 된다 했고 그때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내가 치료받겠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감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알칸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알칸소는 공화당이 지금 그 주정부의 의회를 뭐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정부 청사에 미국 법과 또 알칸소의 법, 전통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해서 10계명을 세운 것이고 뭐 미국의 민권연맹에서는 이게 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완전 종교적인 것 아니냐, 전통은 무슨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도 필요 없어졌네요. 지금 다 부숴버렸으니까는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10계명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이다 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내렸어요. 반 오더넌스 앤 그 페리 법안이라고 그 심의 그 법 이름에 그렇게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알칸소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다 해서 이것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정부 돈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서 대신 이것을 세우자 하는 그 알칸소의 상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민간인이 26,000달러를 모아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참 돈 모으는데도 오래 걸렸고 법안 통과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부서지는 건 순간이군요. 아, 네. 앞으로도 종교 정치 분리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지겠죠. 미시시피주라든가 많은 주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끝까지 계속 갈 것이 이상향이 되기 전에요. 인종에 관한 문제, 유색인종이 흑인은 대통령이 됐지만 또 다른 유색인종 또 나아가서 이민자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전에 물론 뭐 나중에 거의 그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면 실패한 주지사로 그 꼽힙니다만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 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한인들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온 한인조차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 인종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 특히 맨 앞에 나서 있는 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 미국이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아주 의미 있는 신천지로 가는 미국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미국이에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시는 한국 분들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부터 마리화나가 그 레크리에이션 용으로 허용이 되니까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오레곤주에서 2015년도 10월 1일부터 레크리에이션용 그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의료용으로 판매할 때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환자가 뭐 몇 명 정도 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그 바쁜 소매업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오레곤주에는 100군데가 넘는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파는 그런 그 소매업소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바다에서도 7월 1일부터 이제 똑같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유타도 마리화나가 지금 레저용으로 합법화된 곳이고 하는데 63% 네바다주에서 마리화나를 그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사는 사람은 관광객이 될 것이다. 지금 네바다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63% 관광객이라는 것은 라스베가스는 뭐 미국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고 세계에서 가기 때문에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레저용 마리화나를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뭐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뭐 네바다의 정치인이라든가 또 그 네바다 시의 정치인이 시 뭐 라스베가스를 포함해서 다 그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바다에 특히 이제 상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세거블럼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마리화나를 지지를 해왔던 사람인데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지지하는 시와 주가 있다.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라스베가스에 제가 지금 라스베가스 선이라는 신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그 길 이름을 대면서 그 길에 있는 마리화나를 파는 그곳이 지금 뭐 하루에 200명 정도가 왔어도 의료용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돈 벌 준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규제가 있기 때문에요. 뭐 유타주의 경우는 마리화나 관광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특정 일정한 지역에서만 마리화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네바다 그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사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레저용 마리화나를 할 수 없고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카지노라든가 파킹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마리화나를 하다가 적발되면은 벌금이 처음 걸린 사람도 $600, 어떤 경우는 뭐 $1,000 정도 또 감옥에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할 때는 역시 음주운전처럼 DUI에 적용도 받는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리 이제 이 마리화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도 많이 느슨해졌고요. 뭐 추세인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추세가 허용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기 불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파산까지 그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시정부, 주정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나 저것을 해보나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뭐 며칠 사이에 몇 번째입니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면에 실렸는데 결국은 그 위셔 그랜드 센터가 LA의 랜드마크가 될 듯 상징물이 될 듯. 오늘은 이제 건축 평론가가 쓴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36만 5천 스퀘어 피트, 룸이 900개가 있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지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레지던셜 에리아도 있고 73층, 높이는 110피트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중간밖에 안 된다네요. 미시시피 서쪽에서 미국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은 두바이에 있죠. 뭐 거의 3,000피트 정도 된다는 13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지어진 코리안 에어라인의 조양호 회장 뭐 이런 얘기 다시 나오면서 팜트리도 있고 그 안에 가면 저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파킹 요금 비싸려나요? 주변에 어디다가 파킹하면은 싼지 알아요. 제 전기자동차까지 차징하면서 싹 저는 거기다 하고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양호 회장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왔잖아요. LA 항구 한진이 있기 때문에 그 한진 LA 화물터미널에 한 700만 달러를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를 일단 임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한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지 될 그런 그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실린 것을 보면은 이것은 뭐 꼭 한인은 아닌데 한인 그 존조 그 배우가 가장 위에 사진에 나왔어요. 가장 요즘에 그 야단을 많이 맞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카데미 그 학회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죠. 정확한 이름이. 그곳에 점점 이제 그 아시안 유색 인종이 많이 그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조 배우까지 포함이 돼서 존조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UC 버클리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우가 돼서 제일 처음에 아시아 영화로서 그 주목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썬댄스에서 선보인 그런 그 Better Luck Tomorrow 내일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영화였었잖아요. 저스틴 린이 만든 그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즘엔 뭐 스타트rek에도 나오던데요. 또 본인이 인디밴드 그 보컬도 하고요. 비바라 유니언이든가요. 아무튼 이 보컬 그 이름이 그룹 이름이 그런데 존조가 오늘은 또 뭐 생일을 맞았다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소개했는데 저는 45살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까지 그 아카데미 학회에 그 존조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남자가 72%, 여자가 28%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수 인종은 현재 그 13%, 지난해에는 11%였고 2015년에는 8%였습니다.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카는 영화와 뭐 뭐든지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스트랄리아 그 멜번 경찰이 조지 펠 추기경을 형사법 위반 어린이 성학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그 추기경이 됐고 바티칸의 재정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3위라고 하는데 바티칸의 서열 3위 하면 이상해요. 종교 뭐 국가는 국가니까는요. 네, 어떤 사람은 바티칸을 가장 혹독한 언어로 비난하기도 하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탑 어드바이저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그 얘기가 됐었던 것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바티칸의 서열 3위가 미국의 국가로 치면 서열 1위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2위가 부통령이라고 하면 3위가 뭐 하원 의장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추기경에서는 내려왔지만 정식으로 사임한 것은 아니고 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서 싸우겠다. 나는 결백하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그들이 잘못했다 하는 게 이제 추기경 카톨릭의 서열 3위의 그 추기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I want to say one or two brief words about my situation. These matters have been under investigation now for 2 years. There have been leaks. 2년이나 됐는데 그들이 뭐 언론에 이런 것을 흘리고 또 흘리고 했는데도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월 18일에 법정에 출두하게 돼 있고 76세입니다. 이 펠 주교가요. 원래 그 시드니의 대주교였고 추기경 지금은요. 멜번에 그 추기경도 지냈고 카톨릭 관계자 중 어린이 그 성학대 혐의로 체포되는 최고위직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혐의는 대주교일 때 이제 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얘기하기를 카톨릭 신부의 7%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카톨릭 그 신부들이 어린이 그 성학대를 195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이 내용도 많이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면역이 됐다고 할까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요. 지난해였어요. 보스턴 글로브에서 취재를 해서 그 영화로 만들었었던 거 상도 받고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그 미국 대통령은 MSNBC에
미카 브레진스키, 조 스카보로 얼마 전에 뭐 약혼하고 뭐 결혼도 하나요? 하는 그 모닝조의 두 사람 진행자를 크레이지하다, 미쳤다, 사이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나쁜 그 보도를 한다고 그 말하면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그 트윗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내 별장에 오고 싶었는데 플로리다주 내가 노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뭐 얼굴 수술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부터 칼칼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이 아닌데도 어딘가가 산불이 나서 다 세상은 연결됩니다. 커넥션 네트워크